안녕하세요, 충무이키입니다. 한때 축구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메시 스토크 검증설에 대해 기억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실 이 이야기는 국내 축구 팬들이 아닌 해외에서 먼저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외국에서 Cold, Wet, Windy Night at Stoke라는 밈으로 유명한데, 이 말은 전 스카이 스포츠 해설 앤디 그레이가 호날두는 스토크와 같은 경기장에서 뛰어봤지만 메시는 뛰어보지 않았죠. 이곳을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발언하면서 유명해졌죠. 농담 같은 얘기지만 이 춥고 비바람이 부는 스토커시티는 그 당시 EPL에서 강팀들을 꽤나 괴롭혔던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친 스토커시티의 바람을 더 매섭게 만든 것은 로리 델랍의 스로인이었습니다. 오늘 충무위키 혁명가의 주제는 스토커시티와 인간 투석기 로리 델랍입니다. 축구라는 종목을 가장 잘 대표하는 특징이 있다면 바로 발을 사용해서 공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축구가 바로 풋볼이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축구에서 가장 예외적인 순간이 있으니 바로 스로인입니다. 축구 경기 대부분은 발을 이용해 플레이하는 만큼 스로인의 중요성은 굉장히 저평가됐었죠. 그러나 이러한 평가를 바꾸고 스로인이라는 것을 주목받게 만든 한 남자가 있으니 바로 로리 델랍입니다. 로리 델랍이 스토크시티에 왔을 때 이미 그는 32살이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더비, 소튼, 썬더랜드까지 거친 200경기나 뛰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델랍이 스토크시티에 오기 전까지 아무도 그의 스로인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더비나 소튼 시절에도 그의 스로인이 상당히 위협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경우, 특히 경기 막판에나 중용될 뿐이었죠. 그러나 당시 스토크시티의 감독 토니 플리스는 델랍에게 거의 모든 스로인을 맡기겠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팀에서 스로인을 위한 세션까지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델랍의 스로인 공격은 스토크의 승격 첫 시즌인 08-09 때부터 매섭게 빛을 발했습니다. 델랍은 08-09 시즌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6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이는 모두 스로인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직접 도움 외에도 스로인 상황에서 스토크는 많은 득점을 했는데 시즌 동안 총 24득점을 했습니다. 스로인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득점을 해낸 팀은 EPL 역사에서 없었을 정도로 엄청난 기록을 쓴 것이죠. 델랍의 스로인 기록에 대미를 장식한 경기는 바로 아스날과의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크의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스토크시티는 점유율에 압도적으로 밀렸지만 기존 축구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델랍의 스로인 2방으로 아스날을 꺾었고, 이때 아스날은 2대1로 패배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아르센 벵거는 이 정도의 스로인은 불공평할 정도다 라고 얘기했고, 스로인을 없애고 발로 차넣는 킥인 혹은 드리블인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죠. 도대체 델랍의 스로인이 얼마나 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위력적이었을까요? 첫 번째 요인은 당연히 델랍의 어깨입니다. 델랍은 학창시절 창던지기 챔피언이었을 정도로 어깨가 좋았던 선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놀라운 장거리 스로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틴 오닐은 델랍의 스로인에 대해 말하길, 델랍의 투구는 30m에서 40m 정도를 날아갔으며 시속 60km에 도달할 정도로 엄청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델랍은 스로인 최대 거리 49.73m를 기록해서 한때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들스브로 감독이었던 사우스게이트는 우리도 델랍의 스로인을 막기 위한 연습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만한 스로인을 날릴 수 없었기에 데뷔 훈련을 할 수가 없었죠 라고 밝혔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스토크시티의 홈구장 브리타니아 스타디움의 도움도 컸습니다. 당시 브리타니아 스타디움은 사이드라인과 광고판의 거리가 멀리 있는 경기장이었습니다. 덕분에 로리 델랍은 스로인을 날리기 위해 여유로운 도움닫기 거리를 가질 수 있었죠. 실제로 이 도움닫기 거리가 좁은 경기장에선 델랍 특유의 스로인이 위력을 가지지 못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크가 델랍의 스로인으로 아스날에게 승리를 거둔 직후 맨유를 만나게 됐을 때 맨유 팬들은 델랍의 스로인을 굉장히 걱정했지만 사이드라인 이후 경사가 있는 올드 트래포드에서는 델랍의 스로인 위력이 반감됐습니다. 실제로 이를 노리기 위해 헐시티는 스토크와의 경기 전에 광고판을 앞당기기까지 했었죠. 마지막 요인은 스토커시티 선수들의 엄청난 신장과 오프사이드 규칙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모두들 스로인 상황에서는 오프사이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렇게 이를 노리고 스토커시티 선수들은 골대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수비 전술인 오프사이드 트랩을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골대 앞을 메운 스토커시티의 선수들은 다들 엄청난 피지컬을 가진 선수들이었습니다. 토니 필리스 감독은 축구 선수의 재능보다 키와 신장에 집착하는 감독이었습니다. 이게 과하다 보니 툰자이, 구도요센과 같은 선수는 교체로 들어가자마자 5분 만에 또다시 교체되어 빠져나오고, 그들을 대신하여 더 키가 큰 수비수가 다시 나가는 해프닝도 있을 정도였죠.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만큼 당시 로리 델랍의 스로인은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많은 팀들에게 스로인이라는 상황을 또 하나의 새로운 세트피스 전술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그레네 마크라는 스로잉 코치가 생겨났을 정도로 말이죠. 발로 하는 종목인 축구에서 손과 어깨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든 로리 델랍은 EPL의 혁명가였습니다.